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향후에 이 고평가 국면이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5% 이상 좀 빠지는 급락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정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현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성장 동력이 좀 약화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선택한 게 전기차 배터리 소지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이 계열사 중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상반기에 이 거래소 상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반영이 되어서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향후에 그 고평가 국면이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좀 염려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 배터리 프로젝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한국의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판매 급증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이 테슬라의 배터리 양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를 하는 이 해당 회사들의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우리 국내 LG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성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사업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더 그 투자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하거나 상장을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조지아주의 제1 배터리 공장을 좀 건설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윤활기유 자회사인 SK
루브리컨즈 지분 일부를 매각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SK 루브리컨즈의 지분 100%를 가진 SK이노베이션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요. 이 잠재 인수 희망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SK 루브리 컨텐츠는 이 자동차용 윤활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윤활기유 세계 1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조 3,700억 이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2,900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인데, 이 앞서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5년도에 SK 루브리컨즈 매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각이 안 됐고요. 지난 2018년도에는 IPO 기업 공개를 추진했지만은 성사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SK 루브리컨즈 지분 매각은 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신규 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 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공장, 2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1공장에서는 뭐 폭스바겐의, 2공장에서는 포드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들 공장이 완공되는 2023년에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는 71기가와트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 6월에도 이 공장 설립에 9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배터리 공장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배터리 분리막 업체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 IPO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했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내년 초에 IPO가 이루어질 것으로 뭐 전망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커버더 윈도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한 번 더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SKIT가 세계의 첫 번째로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소재를 중국 로열에 공급을 했습니다. 커버 윈도우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구성이 강해서 아웃폴딩 방식의 최적화가 이고, 이 상장을 앞둔 SKIT 가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폴더블 폰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인 폴딩 방식입니다. 안쪽으로 접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GT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접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 폴딩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웃 폴딩을 하면은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기술적인 부분이 더 요구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건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중국 업체 로열이 양산한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자회사인 SKIT가 세계 최초 폴더블 폰 제조사인 중국의 로열에 투명 폴리 이미드 기반 커버 윈도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소재 산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SKIT는 지난달부터 충북 증편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한 커버 윈도우를 로열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커버 윈도우는 이 폴더블 폰 등에 쓰이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화면을 접거나 휘게 하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그 유연하고 내구성이 높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중국 로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인 플렉스파이를 선보였지만은 이 디스플레이가 좀 두껍고요. 무거운 데다가 표면이 쭈글쭈글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뭐 2년의 연구 개발을 거쳐서 기존 제품의 문제를 개선한 플렉스 파이 2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이 품질 개선을 하는 데에는 SKIT가 생산하는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투명 PI 필름의 특수 하드 코팅 처리한 이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는 이 수십만 번을 접고 펼쳐도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밴딩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입증이 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로열 측에서는 이 플렉스파이 2는 화면을 20만 번 넘게 접은 뒤에도 업계에서 가장 부드럽게 잡힌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이 기존 플렉스파이와 같은 아웃폴딩 방식, 우리나라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인폴딩 방식이죠. 안쪽으로 접는 거. 그런데 아웃폴딩, 바깥으로 접는 방식을 택한 점에서 SKIT를 공급사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표면에 그 긁힘 자국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깥으로 접히면서 메인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바깥으로 접는 게 노출되겠죠. 외부에 노출되는 아웃폴딩 방식은 인폴딩 방식보다는 내구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다면은 뭐 로열 입장에선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로열은 이 디스플레이를 매미 날개 디스플레이를 이름을 붙이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GTE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반기에 가격을 낮춘 이 5세대 이동통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일 라는 게 그 GTE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업체인 로열은 GTE의 공급을 확대해서 연간 5천만 대 이상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열의 그 투명 PI 공급은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SKIT의 기업 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 UB 리서치에 따르면은 투명 PI 필름 시장 규모는 올해 450만 대에서 오는 2024년 4년 뒤가 되겠죠. 450만 대에서
무려 3,710만 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인폴딩 안쪽으로 접는 거고 중국 GT 같은 경우는 아웃폴딩 바깥으로 접는 건데 내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구성 때문에 SKIT를 공급사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100%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 12개월간 SK이노베이션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그 배터리 셀 사업 외에도 배터리 소재 중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는 100% 자회사인 SKIET가 상장된다고 제가 위에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LG화학과 배터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C의 예비 판결이 나왔죠. 이제 LG화학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LG화학과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조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변화가 있고요. 이 화학 업황이 하락 사이클 전환된 2018년도 이후에 이 화학 업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영위하는 LG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초과 성과를 월등하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유 업종에서도 이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셀 소재 기업 가치가 점차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정유도 상황이 좋아지고 즉 정제 마진이 최근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도 좋아지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진행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업체로 주식시장에서 포지션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증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그 매출의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3년 평균 그죠? 매출액 3년 이평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 1년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계속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 데드 크로스가 기존에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렇게 좀 개선이 됐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여기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당장은 매출액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최근 뭐 3분기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분기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뭐 썩 좋지 않게 이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향후에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동향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프가 나오다가 이렇게 플러스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된 거죠. 주가가 22만 7천원에서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선반영되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먼저 그 그래프 이 전체 표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안 됐죠. 최근에 와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차트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입증이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수급 개선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 밑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락에 나왔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7만 2천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17만 2천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인 15만 3,357원, 뭐 15만 3천원 정도 보면 되겠죠. 이 가격 밑으로 종가 기준에서 하회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가격 위에서 주가가 유지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위의 내용에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켈 90% 이상 배터리 상용화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아졌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만 3천원을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15만 3천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을 좀 그어 보면은 대략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 15만 3천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해 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단기적으로 뭐 중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은데, 이 15만 3천 원 밑으로 주가가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은 주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 조정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뭐 상당히 좀 주목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좀 주목이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기관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을 좀 보여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해서 기관들의 약간 매도세가 이렇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기관들의 수급이 되살아났을 때 주가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배터리 관련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절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에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줬고, 다음 달에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풀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이 어떤 섹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가격 조정 다음에는 새로운 성장 주가가 또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해서 촘촘하게 분할해서 모아 가신다면은 추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좀 되었다면은 뭐 좋아요,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